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6일 장마감 오후 5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구정이 새해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로봇주도 어느샌가 조금씩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또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우주항공주 보실 거면 한국항공우주 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주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로 극과 극인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2년 반 전에 2차전지 급등할 때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차전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 붐이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2차전지 중 광산주 실적 하나도 안 나오는 종목들까지 100배 오른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의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또 심지어 반도체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안 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급등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는 시총이 이 정도 달릴 때, 또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막 오르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2배, 3배 더 많을 때도 많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고 코스닥도 떨어지는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지수가 최근에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 안 갖고 있으면 굉장히 소외감이 드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월 달에는 오히려 삼성전자 그때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정말 저평가라고 말씀드렸고, 말도 안 된다, 미국 팔고 한국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국이 사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섹터가 특정 섹터에 굉장히 치우치면서 바이오도 상장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10억이 나오든 5억이 나오든 적자가 1000억이 나오든 2천억이 나오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둘째치고 LG전자 시총이 12조 정도 되는데, AI 관련주 중에 직원도 몇 명 없는 기업들이 시총이 10조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바이오 관련돼서도. 로봇주도 몇 조가 수두룩합니다. 매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평가된 종목이 이제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쭉 몰렸던 수급이 분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재작년에 폭락했어요. 40%, 30몇 프로 폭락하고 작년에 급등을 하고, 그 여파가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연초 효과에 오히려 1월에 지금 1월 초에 급등하는 종목이 쭉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올라가는 급등주 못하신 분들은 또 손실을 감당하고 나서 지금 이제서 들어가기에는 매우 어렵다. 다만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새롭게 급등이 들어갔고, 반도체에서도 새롭게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AI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 뉴스 한 방으로 인해서 계양전기처럼 점상으로 계속 간다든지 상한가를 기세로 막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버려진 종목들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버리고 있는 종목에서 알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계속해서 내 기업이 좋든 말든 정리를 해서 시장가로 때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급등한 종목으로 갈아타는데 2월, 3월 달은 우리가 감사보고서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상장 폐지를 훨씬 쉽게 한다고 하고 또 매출을 얼마 안 나오는데 뭔가 뭐 유증이라든지 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적자인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선제적 조치가 없는 기업들은 그냥 거래 정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등하더라도 하긴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 지르면 실적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적 보고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말고는 적자가 더 잘 가고 뭐 매출도 없는 기업들이 더 잘 가다 보니까 요새 누가 실적 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분위기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입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또 막상 지르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한참 동안 안 가다가 어제 오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I 반도체 쪽에서 주목할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연초의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또 아니면 최근에 수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평가 종목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해서 뭐 연속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종목들 싹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본다면 이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물론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은 허구한 날 신저가 찍을 때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안에서는. 왜냐? 포스코 홀딩스가 수급을 유지하고 있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로봇주, AI주도 정배열에서 한 번에 터지거든요. 안 갔던 애들이 지금 달리듯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아주 좋은 기업도 여전히 달리지 못했어요. LG그룹주도 마찬가지죠. 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면 개항전기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만큼 버려진 종목들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어도 이게 올라가는 게 뭐 1주, 2주 만에 연속 상한가를 계속 가는 경우가 요새 있다 보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기회는 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개별주는 느닷없이 급등해서 가지 시장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주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지금 AI나 이런 관련 반도체 이슈가 없으면 오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는 물량이나 받고 심지어 공매도가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 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등하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개별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던지는 물량을 받고 올릴 때는 순간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한다든지 20, 30% 급등하고 연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지수 따라서 오늘 오르고 떨어지고 하지는 않는다.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우주항공주 신저가였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신저가에서 신고가 되는 것도 하루 이틀 상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점. 그래서 도대체 안 가는 게 이유가 없는데 안 가는 종목.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거래량도 없는 종목들 그 안에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유해야 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니까 장 끝나고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이 타이밍에 1월 달에 올라탄 분들, 12월 말에 올라탄 분들이 대박이에요. 왜? 작년에 9월 달을 제외하고 나서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뭐 매일 오르는 거예요. 막 급등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런데 작년에 한번 초를 보세요. 이때 11월 달에. 재작년 11월 그 1월 달 최저가일 때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연차트예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32% 거의 40% 폭락하고 나서 연초에 안 가다가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쭉 뻗어놨기 때문에 연초 효과로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심지어 외국인 기관이 때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강한 수급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내 거 지수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만약에 13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또 요번에 올랐던 부분까지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항상 급등할 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반드시. 조선주 요새 안 가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언제 가장 많이 달라붙었냐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10월 말에. 그때 달라붙고 나서부터는 또 요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어떤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작년에 그렇었고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카카오도 그랬었어요. 이런 각도로 이제 대형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막 쭉쭉쭉쭉 가는 것 같아도 한참 이렇게 또 박스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쪽으로 지금 연초에 확 이번 주 붙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뭐 엔비디아 최근에 신통치 않은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 반등하는 게 있고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빠지는 것도 많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빠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때를 기다려서 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고 지금 들어가면은 막 올라가는 주식에서 한 5% 떨어져도 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쇼크를,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들어갈 때 또 몇십억씩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뭐 팔기도 좋지만 또 막상 떨어지면 큰 손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급등을 해서 안 가게 됐을 경우에 이번에 올랐던 이 단기간에 달려든 이 매물대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초에 막 달리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조정받고 움직이는 거라서 추세가 좋은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이 남들 갈 때 안 가다 한참 있다가 요번에 간 거거든요. 또 이틀 동안 급등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데서도 이렇게 쉬었다가 움직이고 그렇죠? PSK도 이렇게 쉬었다가 한번 훅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속 급등하는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노리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박스를 만들어줄 때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쭉 추세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현대차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절 꺾는 로봇을 공개했다. 그럼 현대차 관련주 중에 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걸려있는 종목이 있고 그 안에서 안 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본다든지 뭐 게임주가 요새 다시 바닥에서 한번 훈풍을 타고 깨어난다든지 이런 뉴스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주가 최근에 괜찮아요. 증권주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좋은 종목들을 싹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 가시면서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좀 뭔가 크게 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권주다 그러면 미래셋이 지금 호재를 통해서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주가 또 삼성전자만 지금 올랐고 안 간 애들 많은데 안 간 애들 올랐을 때도 증권주는 올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를 보시는 건 좋아요. 교보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교보증권, 뭐 삼성증권, 뭐 유안타증권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주는 요 안에서 조정을 좀 한참 받았단 말이에요. 증권주가. 그러면 이 안에서 한 번에 치고 갈 증권주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부국증권은 작년에 이제 다른 호재로 이제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올라서 중소형 증권주는 한 번에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도 항상 보면 증권주는 조그만 종목들은 뭐 상도 때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증권주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류별로
박스에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보면은 뭐 성우다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 무슨 밸류체인 핵심 수혜주인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뭐 별로 된 거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쭉 바닥권에 이렇게 머물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없이 신저가, 어제까지 신저가였어요. 오늘 상한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최근에 나와요. 얘뿐만 아니죠. 계양전기 같은 애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암만 호재가 나와도 저렇게 갈 수가 없는데 이게 보면은 버려진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다 이런 호재들을 세력들이 알고 있고 모아놓고 개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절대 점상 가기가 어려운데 다음날 시초가가 상한가, 시초가가 상한가, 점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최근에 고속주하고 이런 뭐 고속터미널 개발주 이런 거 다 품절주잖아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버린 종목 안에서 초닥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포메탈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평소에 거래량이 있던 애가 아니에요. 불과 12월 초까지 신저가를 그리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어제 오늘 신저가인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때는 이 물량들을 세력이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뉴스 때려서 가는 거거든요, 보니까. 인베니아 같은 종목도 갑자기 연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심지어 신저가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됐던지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신저가에서 갑자기 뭐 엔비디아 뭐 로보텍스 1분기 출시한다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뜬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안에서는 나무가가 있어요. 3D 센서 관련주로 해서 예전에도 자율주행 말씀드렸고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제표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간 애들이 있어요. 얘도 안 갔었습니다. 심지어 강조를 예전에 드렸지만 이런 구간이 있어요. 절대 안 가죠. 이런 식으로 위에는 있는데 걸려들면 이런 식으로 막 상치고 다음날 20% 가고 이러면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한순간에 터지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주봉 120주선을 타는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실적 괜찮은 종목들 갖고 있다가 걸려야지 이게 수익 나는 거지, 상 때리고 다음날 질러가지고 연타석으로 안 가면 또 손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추세 그린 거 안에서 실적이 괜찮은데 안 간 거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주. 뭐가 있나요? DY가 있죠. 이거는 자율주행 3D 센서 클리닝 관련주로 DY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도 싸요. 코리아 FT, THN 요런 게 이제 중소형주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주에서 거의 가는 애 중에 하나인데 자율주행에 걸려있던 나무가가 움직였고 DY가 안 움직였어요. DY가. 요새 이제 연기금 들어오고 요런 식으로 10년 바닥에 있다가 한 번씩 상을 때리는 종목인데 이제 추세를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20%, 30% 가는 경우가 있고 막 한 번에 올라간 다음에 잠궈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DY 파워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예요. 제일 저평가 종목이 DY하고 DY 파워인데 항상 제가 재건주에서 강조드리는 게 DY 파워, 요 전 영상에도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대창단조 진성TC를 강조를 드려요. 그 안에서 제일 싼 게 DY 파워입니다. 제일 부채 없고 제일 돈 잘 벌어요. 그런데 요런 것들이 지금 이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 중에 걸려들면 SJG 세종처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고점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상 때린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쿠콘처럼, 쿠콘 예전에 애 많이 먹은 종목이에요. 절대 안 간다고 저평가라고 했던 종목인데 요런 식으로 보면 쿠콘도 이게 쭉 바닥에 있다가 이제 한 5배 정도 이렇게 올라버려요, 주가가. 그리고 오를 때 보면은 상 때리고 급등 내려오고 급등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비슷한 걸 찾으시는 분들은 DY 파워하고 DY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평가된. DY는 자율주행으로 보시면 지주회사 제일 저평가 자동차로 보시면 되시고 DY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 보시는 분들은 HD 현대건설기계, 요거를 요 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고, 진성 TEC, 대창단조, DY파워, 이 안에서 재건 이슈가 뜨면은 순식간에 20%, 30% 상대를 종목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같이 제일 좋은 종목들이에요. 요런 것들에서 한번 찾아본다든지, 최근에 보면 대형 건설사는 안 갔어요. 이런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애들이 지금 전혀 안 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은 재건 이슈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쪽 매출을 통해서 간다고 보고 부동산 공급 관련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내 빅3 건설사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건 관련주들도 움직일 때 워낙 세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건 섹터. 그리고 이게 반도체도 보면 DI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걸 보면 아까도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달려요. 조정 이후에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조정 이후에 좋은 자리에 진입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HP, SP 같은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남들 갈 때 떨어지다가 지금 스타트한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 잘 보면 최근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안 가잖아요. 먼저 갔던 애가. 얘는 빠지고 있어요. 근데 HP, SP는 올라가죠. 한미반도체하고 DI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반도체도 늘상 갔던 애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로봇주도. 그래서 지금 연초에 예를 들어서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예 건들지 않은 게 낫다고 보면 되고, 뭐 오킨스전자 이게 또 새롭게 움직이는 반도체주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반도체는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정말 무슨 뭐 급발진 이슈가 나와서 이런 애들도 보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점상 가는 종목들 특징 한번 잘 보시면은 요거가 이제 12월 말까지 거의 신저가예요. 12월 말까지 신저가인 게 경창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매집이 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다 버려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점상으로 가버리거든요. 왜? 본인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상치고 다음날 거래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2만 주, 3만 주, 6만 주 이렇게 거래하다가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나무가처럼 정배열에서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있다가 경창산업처럼 점상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계양전기처럼 간다든지 하는 애들은 역배열에서 버려진 밑바닥 종목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정배열에서는 거래를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잘 보면 반도체도 SFA 반도체가 최근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올라가는 애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 ENG 우주항공으로 지금 오른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것도 잘 보면은 요런 특징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요게 급등을 안 합니다. 요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해요. 우주항공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재미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추세를 타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역배열에서 느닷없이 수급이 엄상해서 급등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챙겨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종목들 보실 때. 그러니까 메디아나가 지금 최근에 다시 가는 AI 신전도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원래 갔던 애들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다. 새롭게 올라가는 애들이 또 올라가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막 초대박주잖아요. 오름 테라퓨틱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 벌써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어제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올라서 그렇지. 전에 셀트리온 관련주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요런 것들이 안 움직였어요. 셀트리온에서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한번 올라준 건데 실적으로 오른 거는 오름 테라퓨틱스 뭐 요런 것들은 10배 땡겨버리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대감이 있고 해서 뉴스 나오고 오른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뭐가 성사가 안 되면 우리 2차전지도 아시겠지만 20분의 10분의 1씩 떨어지는 종목들 나와요. AI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삐걱하게 되면은. 그래서
진짜 실적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관련주들 진짜 그런 애들 빼고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또 나올 수가 있다. 연초에 감사보고서 시즌에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가가 가는 거지, 또 대박 주식은 다른 데서 나온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뭐 두산 테스나다 요런 것들을 보면은 실적은 안 나오는데 엔비디아 호실적 전장용 칩 테스트 가동률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더 올라타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매일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급등을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막 많이들 가시는데, 요런 게 위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지, 연타석으로 걸리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자, 옛날에 제일 유명했던 건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잘 보니까 또 지금 마이크론 관련 호재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려고 해요. 또 보니까 얘가 심지어 옛날에는 제일 핫했던 종목인데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위치는 또 좋은 자리에 얼추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만약에 움직이면 또 요쪽으로 따라 붙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안에서나 AI 관련주 보실 분들은 이거 보시면 돼요. 네이버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오랫동안 쉬었어요. 오랫동안. 지금 굉장히 오래 조정받고 네이버가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이버하고 삼성 SDS가 어떻게 보면은 정배열에 유지하고 있는데 제대로 간 게 없어요. 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후속주로 뜰 수 있다. 삼성 SDS, 네이버는 삼성전자나 다름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막 추격하기보다는 삼성전자 삐끗할 때도 오늘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 게 네이버, 삼성 SDS, LG전자 요런 애들이 좋은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만 있으면 셀트리온처럼 이런 식으로 하루만 해도 한 3-4번 올라서 또 15%, 20%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LG라는 이 기업이 제대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CES 로봇 관련 이슈도 있고, 그래서 LG 꼭 보셨으면 좋겠고, 지주회사로서 LG전자,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달릴 수 있는 대형주다. LG그룹주. 그리고 모비스가 사실 제일 좋은데, 현대위아가 조정받았을 때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다 우리가 현대차 로봇 관련주로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대형주 중에. 그래서 현대위아도 보시면 10년 만에 작년에 돌려놨고, 현대모비스도 12년 만에 작년에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현대차와 더불어서 오히려 이쪽을 보시는 게 LG그룹주 자동차, 이쪽 보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우주항공주 중에서는 뭐 블록체인도 걸려있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걸려있는 게 한컴위드가 제일 저평가한 것 같아요. 한컴위드가. 그래서 최근에 좀 거래량 증가되고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싼 종목이에요. 그럼 이런 자리에 있다가 어느 정도 지지하고 쏘면 위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올라서려고 하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웅제약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죠. 그쵸?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것도 정말 많아요. 제약바이오도. 근데 진짜 많이 오른 건 AI자가 들어가야 많이 올랐는데 비만치료제하고 이런 일동제약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우리 비만치료제는 진짜로 제대로 하는 회사는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일동제약이 추세가 좋긴 좋고 여기가 사실은 많은 그 거래가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일동제약 그리고 또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이 제일 또 한번 오르면 많이 오르는 종목인데 이런 것도 괜찮지만 가장 저평가된 제약바이오는 JW 중해제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 또 작년에 제대로 오르지 않고 이렇게 한번 오를 때 터무니없이 또 많이 오르는 종목이 JW 중해제약인데 연차트로 보면 근데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JW 중해제약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도 굉장히 많은데 요런 JW 중해제약 같은 거,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 제가 요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대 왜 잘 말씀 안 드리냐면 원하는 가격을 일단 찍고 SDI도 일단 찍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찍었고 에코프로도 찍었어요. 일단은 12만 원을 일단 최고치로 단기간에 봤었는데 이 가격은 하나도 손해 안 보는 가격까지 올랐던 거예요. 2년 내내 떨어진 가격의 상단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던 분들도 물을 많이 탔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 올라주면은. 하락한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공매도 엄청 많아져, 밑에서. 근데 이렇게 4배 정도 확 당기고 나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차 전지가.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쉬고 있는 거다. 다만 포스코 DX는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포스코 홀딩스하고. 여기가 포스코 그룹주 안에 철강주도 우리가 뭐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 물론 세아 제강도 있고 이건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의 추세가 아니죠. 포스코홀딩스는. 어때요? 최근에도 추세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요.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했고 올해 들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고 매물대를 아직 찍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찍어야지 얘가 되냐면 40만 원 전후 여기를 일단 찍으면은 포스코홀딩스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45를 찍으면 정확하게 에코프로 고점하고 똑같은 라인을 찍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 유지하고 있는 대형주 안에 2차전지 보실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알테오존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ABL도 그렇고 물론 좋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특징을 보면은 시총이 AMR 11조인데 아직 흑자 한번 나온 적이 없고 알테오젠 시총 25조인데 LG전자보다 2배 큰데 매출이 아직 1,500억이에요. 아무리 기술 수출해도 LG전자 같은 기업이 시총이 지금 매출 100조 나오는데 15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AI라든지 무슨 임상 관련주,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있다. 로봇도 그래요. 로봇도. 로봇은 아예 매출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일단 할 때 하더라도 이 감사보고서 시즌 지나고 나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보티즈도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빠지고 있어요. 매출 200억입니다. 1년에 2, 300억 나오고 돈도 못 버는데 시총이 4조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연초에 지르겠어요? 이거 예전에 2차전지보다 더한 게 우리 로봇주예요. 그래서 로봇 안에서는 실적 그래도 좀 나오는 애로 보는 게 낫다. 반도체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냥 반도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오른 게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HBM4 양산을 시작했고 이슈가 있어서 지금 올라간 거고 DI도 HBM4 장비 공급사예요. 지금 오는 거예요. 조정받고. 이런 애들은 실적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원전도 똑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에서는 이게 최고 어쨌든 SMR 관련주 중에 물론 SMR은 건설에서는 대우건설도 있어요. 근데 SMR 관련주 원전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세가 좋은데 항상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게 우진 그리고 보성파워텍 요런 애들이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원전에서 중소형주 BHI 이런 애들이 실적이 나오는 애이기 때문에 원전은 그대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땡기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리가캔 바이오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시총이 6조 7조 이게 흔해요. 10조가. 심지어 예전에는 HLB가 시총이 10조 뭐 이렇다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HLB 시총을 뛰어넘는 애들이 훨씬 많고 HLB가 심지어 안 올랐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올해 임상 관련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 HLB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보면은 뭐 크게 된 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많잖아요. HLB가 지금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또 오르면 많이 올라요. 만약에 임상이 미국에서 NDA가 승인이 난다든지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HLB 크게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HLB 그룹주 안에서 임상 스케줄 한번 다음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 봤을 때 실적 나오는 AI든 반도체든 제약바이오든 그런 종목들은 또 잘 안 갑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고 뭐고 B만 아니면 AI 관련주가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조금 황당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어이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거 안에서 대형주 안에서 보시면 되시고, 얼마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다 이런 애들도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이거 실적 나오는 애예요. 아모레퍼시픽은 퍼시픽 홀딩스. 그래서 화장품주에서도 진짜로 실적 나오는데 한번 고점 찍을 때 걸려들면은, 지금 AI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아모레퍼시 10년 전이 전성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미약품 10년 전 2015년이 고점이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 있는 게 AI예요. 그래서 한미약품 예전에, 한미사이언스 예전에 2015년에 급등했다가 그때 따라잡으면 이렇게 10년 내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AI가 거품이 너무 심하고, 미국에 만약에 AI 반도체 쪽이 진짜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정말로 이게 밑바닥이 없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들어가더라도 실적 나오는 기업으로 보셔라. 그리고 로봇 AI도 그렇지만 지금 우주항공주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거지, 원래 우주항공주가 계속 올랐던 애들이 지금 또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건 예를 들어서 동전주 올라가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계양전기나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있다가. 화장품주 심지어 최고 종목은 작년에 중소형자산 제닉이었었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항상 밑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버려진 종목들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가도 이 구간에 다 세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이렇게 쉽게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 본인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만에 턴하는 종목들 안에서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날 종목들 올해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지주회사 많은 분들이 원익홀딩스, 원익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익홀딩스 갖고 있다가 원익은 버려버린 분들도 많아요. 하도 안 가서. 근데 원익은 또 지금 걸려들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걸려들어서. 그러니까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많이 올랐거든요. 순식간에 원익홀딩스가 2,000원에서 5만 원을 찍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보세요. 10몇 년 동안 하락하다가 단 한 해 올라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주회사에서.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LG그룹주, 뭐 현대모비스 같은 지주회사 대형주는 보시면 되시고, 중소형주에서는 일진홀딩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종목이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전기 갖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내려왔죠. 10년 동안. 그리고 작년에 돌려놨는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요 종목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20을 타려 그럴 때,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또 터질 수 있는 종목이, 아까는 또 제가 말씀드렸던 DY도 그런 종목이고 DY 파워도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무가 같이 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들, 예전에 쿠콩 같은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저평가에서 걸려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은 중소형주 안에서 꼭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증권주 말씀드렸고 대형주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차주는, 2차전지주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쪽을 보시고, 자동차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현대 위아를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보자. 현대모비스하고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근데 밑바닥에 있는 자동차주 안 간 게 너무 많아요. 그나마 자율주행 걸려 있는 게 DY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정말 저평가예요. 자동차주 안에서. 물론 DY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지만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THN이나 이런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평가 이슈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 홀딩스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거래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안 가냐 도대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LVMC는 지금 보시면 이게 10년 만에 돌릴 수 있는 연봉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예전에 고점 17,000원대보다 훨씬 더 실적도 좋고 하고 있는 사업도 한 20배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 쪽에 현대차 포터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점유율 70%죠. 포터, 현대차 기아를 라오스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미얀마도 현대차 독점이에요, LVMC가. 그러니까 직접 진출 못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베트남은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하는 거고,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LVMC가 미얀마 때문에 예전에 주가가 남들 안 갈 때도 갔던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이때 라인을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자, 2019년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미얀마의 현대차 때문이었었어요. 지금 미얀마 현대차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완판되고 있고, 미얀마가 왜 실물 가치를 확보하려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이때 당시 때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회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 정도 주가가 올라 있을 때 이때 화신이 갔던 게 아니에요. 신저가죠. 그리고 서현이와 이때도 신저가입니다. 이때 당시 때로만 놓고 보면은. 그쵸? DIC 같은 기업도 이때 신저가 때리고 있을 때예요. 이때 LVMC 갔던 거는 미얀마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거고, 지금 현재 라오스 실적 매우 좋고 베트남 트럭 2등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3, 4월 달에 라오스의 최대 쇼핑몰이 오픈을 하는데, 코라오 그룹에서 일단 하죠. 거기에 3천억 들어갔다고 해요.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전기차 충전소 들어가고,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 24,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뭐 신세계 백화점, 이제 팩스토어도 이제 LVMC가 하니까 3, 4월 달에. 그러니까 신세계 계열하고 이마트 계열 전부 다 LVMC 쪽으로 앞으로 하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그리고 라오스가 지금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택시 시장도 LVMC가 장악을 한 상황이죠. 많은 분들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라오스 쪽에 이 택시 시장 같은 경우는 LV가 이미 장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택배하고 여기 전기 뚝뚝이는 아예 이제 라오스 콜택시하고 전기 뚝뚝이를 코콕몸으로 장악한 상황이에요. 이제 택시블룸이 이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코코넛사일하고 합작법인 LSM인데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다고 전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다른 거는 다 상관없고, 어쨌든 3, 4월 달에 오픈하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여기 오세영 회장이 요번에 코라오그룹 회장인데 LVMC 최대 주주인데 2,100원에 5천만 주를 가져갔어요. LVMC 주식을. 그래서 라오스에서 매출 코라오로 2조 2천억, 뭐 골프장부터 안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쇼핑몰에 지금 라오스의 신도시 건설 목표로 해서 거기 주상복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오스 최대 쇼핑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라오스에 생기는 편의점은 전부 다 이마트인데, 이마트하고 LVMC하고는 어쨌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출의 97%는 LVMC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을 지금 라오스에서 몇백 개로 이미 1등인데 이제 이마트 24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라오스판 스타필드가 세워지고 이런 게 몇 개 세워질 예정인데, 편의점도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대주주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다 갖고 가고 나서 이렇게 버려버리게 만들었어요. 공매도, 그리고 전환사채 기관들이 갖고 갔거든요. 1,750원에 300억 이상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들 갖고 간 가격보다도 아래고 리픽싱은 1년 뒤예요. 이제 지금 당연히 이제 리픽싱 같은 경우도 아직 몇 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고 리픽싱은 밑으로 가게 되는 건 최초 리픽싱 가격보다 아래로 갔다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리픽싱 가격도. 근데 오세영 회장이 2,100원에 갖고 갔다는 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시고 LVMC 4분기 또 1분기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항상 잘 나올 때가 4분기하고 1분기고 또 지금 베트남하고 미얀마하고 라오스가 매우 잘 되는데 3, 4월 달에 쇼핑몰이 생기는데 주가를 이렇게 누른다? 이 가격에서 많은 분들 거래하는 거 보면 쫙 깔아놓고 아침에도 보면은 거기에 집어던지게 만들어요. 포기 물량을.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링 합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2월 16일 날 100만 주 갖고 갔을 때도 장외에서 갖고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가 있는 가격이 요 가격이기 때문에 밑에 매수 깔고 거기다 집어던지게 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 차트로 봤을 때 더 빠질 데가 없거든요. LVMC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올해야말로 LVMC가 정말 크게 오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주식이라는 건 100%가 아니지만 실적이 몇백 %씩 좋아지고 부채도 없고 기관들 투자도 받고 기관 IR도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고 지금 보시면 자본금 5,100억에 부채 1,90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유통, 이마트, 쇼핑몰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데 그리고 교통시장까지 장악했잖아요. 한데 주가가 급등을 안 한다는 거는 이 가격에서 뺏어가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주가가 대박이 나나 안 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실적도 몇백 %씩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이렇게 밑바닥에 있다? 그럼 이 가격은 거래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도 이 가격은 주가가 회복해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그래서 밑바닥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면서 한순간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주봉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 주봉 엔벨로프 지지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세게 떨어지려면 실적이 안 좋아야 된다든지 큰 악재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고 지금 좋은 내용밖에 없는데 안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기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IR 진행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정말로 좋아지고 있고 올해는 정말로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회사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 그렇게 찍히고 있으니까. PBR도 0.5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앞전부터 쭉 돌려가시면서 정말 괜찮은 기업들만 말씀드렸고 또 그 안에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 당연히 좋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갈 수 있는 LG그룹이라든지 대형주의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라든지 삼성 SDS,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중소형주나 중대형주도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적자가 많이 나오는 기업 절대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쉬지 않고 한 50분 정도 진행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주가가 안 가고 있어서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당연히 저도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뭘 보고 하나 실적대로 안 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터져서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갑자기 한 달 전부터 폭등하고 있는 종목, 어제부터 폭등하는 종목, 오늘부터 폭등하는 종목 시장 관련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내 종목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실컷 기다려서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주식이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도 반드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들고 계신 분들도 위축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건강 꼭 챙기시고,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